안녕하세요, 제이등입니다.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22일 댈러스 매버릭스전에서 복귀했습니다. 2월 14일 이후 2달하고도 일주일 이상을 결장한 데이비스는 레이커스의 지난 30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긴 결장과 아킬레스라는 부상 부위 때문에 레이커스는 AD가 완전히 회복 판정을 받고도 열흘 가까이를 경기에 출전시키는 대신 팀과 훈련을 하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새로 들어온 안드레 드러먼드나 벤 맥클러모어 같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선택을 했죠. 프랭크 보겔 감독은 지금은 경기에 뛰는 것보다 컨디셔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첫 2경기 정도는 15분 언저리로 출전 시간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복귀 첫 경기에서 데이비스는 16분 40초만 뛰고 후반전에는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데이비스가 뛰는 걸 봤을 때 느껴진 건 몸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였다는 겁니다. 장기 결장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몸이 뻣뻣해 보이고 코트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느낌으로 좀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데이비스는 팀에서도 좀 대놓고 몰아주면서 이것저것 해보라고 주문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16분 40초 동안 슛을 10개나 던졌을 만큼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탑에서 페이스업도 해보고 하이포스트, 로우포스트 다 들어가서 1대1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고 3점도 던졌는데 결장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슛감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자유투도 2개를 얻었는데 2개를 다 놓쳤는데 일단 어제 자유투 놓친 건 워낙 오랜만에 출전이라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번 시즌 내내 AD가 자유투가 좀 안 좋았습니다. 신인 시절이던 12-13 시즌까지 합쳐도 자유투는 이번 시즌이 커리어 로우인데 시즌 초반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부상으로 아웃되기 전에도 AD가 좀 노골적으로 몸을 사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AD가 발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자유투를 쏠 때 밸런스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치료를 하고 완전한 몸 상태로 돌아와서 이제 자유투가 예전으로 돌아올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D가 지난 시즌에는 자유투가 84.6%였고 커리어 자유투 성공률도 80%에 육박할 만큼 자유투가 좋은 빅맨이기 때문에 올 시즌의 70.5%는 좀 비정상적으로 낮은 성공률입니다. 어제 경기는 1쿼터 초반에 레이커스가 14대6으로 좀 앞서 나가다가 댈러스가 금세 따라잡았고 전반 내내 돈치치와 포르징기스를 앞세운 댈러스가 10점 차 언저리의 리드를 잡고 경기를 이끌어갔는데요. 전반은 62대 51로 댈러스가 11점을 앞선 채로 마쳤는데 3쿼터에 데니스 슈로더와 KCP가 터지면서 레이커스가 경기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3쿼터 후반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3쿼터 2분 30초 정도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포르징기스가 발목이 돌아가면서 경기에서 빠지게 되는 악재가 닥치는데요. 댈러스는 포르징기스가 빠진 후에 팀 하더웨이 주니어, JJ 레딕, 도리안 피니스미스 같은 선수들이 빅샷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오히려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어제 레딕이 3점 하나 넣고 딱 7점 넣었는데 그중 5점이 정말 중요할 때 나와줬고요.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3점 1개 넣고 8득점했는데 그 3점 하나가 포르징기스 다치고 나서 리드를 되찾아오는 빅샷이었고 피니스미스가 후반 내내 공수 양면에서 레이커스가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할 때마다 찬물을 제대로 끼얹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댈러스가 115대 110으로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댈러스에게 이 승리가 더 값졌던 건 플레이인을 치르고 싶지 않은 댈러스 입장에서 이번 승리로 6위 포틀랜드와 동률을 이루는 데 성공을 했고요. 5위 레이커스와의 맞대결을 잡아내면서 레이커스와도 단 2.5게임 차로 따라붙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24일에 또다시 레이커스와 경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 댈러스가 그 경기까지 잡아내는 데 성공하면 레이커스와 1.5게임 차이로 서부 5위까지도 가시권에 둘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지금 댈러스의 경쟁팀들이라고 봐야 되는 포틀랜드, 멤피스, 샌안토니오, 골든스테이트 같은 팀들이 다들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 중에 제일 앞서 있던 포틀랜드는 최근 11경기가 3승 8패이기 때문에 댈러스가 레이커스를 또 잡아내면 포틀랜드를 제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댈러스는 다음 레이커스전 이후로 스케줄이 꽤 괜찮습니다. 세크라멘토, 골든스테이트, 디트로이트, 워싱턴, 세크라멘토와 5경기를 치르는데 포르징기스가 몇 경기나 결장을 할지 그리고 백투백 경기에서 체력적인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봐야겠지만 댈러스가 만약 저 5경기에서 3승 2패나 4승 1패까지도 해줄 수 있다면 플레이인 스테이지 탈출을 위해서 경쟁 중인 팀들보다 확 치고 나갈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댈러스가 올 시즌에 이상할 정도로 강팀들은 잘 잡다가도 5할이 안 되는 팀들한테 많이 지고 있어서 최근에도 미러키를 잡고 휴스턴이랑 세크라멘토한테 졌을 만큼 도깨비팀 기질이 있기는 한데 스케줄상으로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릭 칼라일 감독이 포르징기스가 깁스도 없이 잘 걸어다니고 있고 기분도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댈러스는 토요일 레이커스전에 포르징기스를 퀘스처너블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출전 불확실인데 발목이 그렇게 돌아가고도 이틀 뒤 경기에 완전히 결장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만 봐도 상태가 아주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5위 레이커스와의 맞대결인데다가 지금 팀 상황이 좀 급하기 때문에 출전을 강행할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포르징기스가 워낙 부상이 많은 선수고 빅맨의 발목 부상이다 보니까 몇 경기 정도는 조심하는 의미에서 빼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 결장을 필요로 하는 큰 부상은 아닌 걸로 보여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상황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포틀랜드부터 그 밑에 플레이인 경쟁팀들이 최근에 다 부진하면서 레이커스가 5할 언저리로 이겼다 졌다 하면서도 순위가 떨어지지 않고 5위를 지켜왔던 건데 댈러스한테 만약 두 게임을 다 내주면 5위도 위태로워지고 데이비스가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팀의 캐리 부담을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데다가 르브론은 가장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아직도 최소 2주 이상은 더 결장을 해야 하는 상태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댈러스전 이후로 레이커스도 스케줄이 나쁘지는 않아서 올랜도, 워싱턴, 세크라멘토, 토론토 같은 중하위권 팀들과 경기가 잡혀있기는 합니다. 특히 토론토는 팀 골밑에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던 크리스 부셰가 최근에 부상을 당하면서 빠진 상태이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이유로 댈러스도 LA 레이커스도 24일의 맞대결을 이제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보겔 감독이 2경기 동안 데이비스에게 출전 시간 제한을 걸 거라고 얘기했던 걸 감안하면 24일 경기에서도 AD는 전반에만 15분 언저리로 뛰게 될 것으로 보이고 댈러스는 포르징기스가 아직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만약에 출전을 하더라도 무리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죠. 두 팀 선수들이 그 경기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투지를 불태울 것 같은 만큼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